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 말은 많이 들으셨죠? 근데 지금 산업 내부에서 더 무서운 말은 이겁니다. AI가 전기를 다 먹어치우고 있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 쪽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용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망이 버티지 못하면 2030년쯤엔 정전 위험이 지금보다 최대 100배까지 뛸 수 있다. 전력 인프라 자체가 이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국제에너지기구 IEA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2024년 기준 약 415테라와트시 수준이었는데 이게 2030년이면 거의 2배 이상 약 945테라와트시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전체 전력 사용량에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 증가분의 핵심 원인? 바로 AI입니다. 미국의 경우 앞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 중 거의 절반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올 거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초거대 AI 모델을 돌리는 회사들, 예를 들어 거대한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팅 팜, 이런 곳은 전기 누구한테 받을 건가?가 사업의 생존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존 발전소에서 선만 끌어오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 자체가 안 나오는 수준이니까요. 자, 여기서 갑자기 전 세계의 시선이 꽂힌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클로, 뉴욕 증시에 OKLO로 상장돼 있는 회사예요. 오늘은 이 회사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 회사가 AI 시대의 전기 회사라고 불리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미래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일 위험한 거품이다라고 말하는지. 오클로라는 이름은 그냥 멋으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17억 년 전 지금의 아프리카 가봉에 있는 오클로 지역에서는 실제로 자연적인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지질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지구가 스스로 만든 최초의 천연 원자로였던 거죠. 이건 인류가 만든 원전보다 훨씬 오래된 말 그대로 자연 발생 원자로였습니다. 오클로 창업진들은 우리는 과거의 핵 기술 위에 새로운 에너지, 미래를 짓는다라는 상징으로 그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였던 원자력의 시대에서 민간 상업 고객을 위한 맞춤형 원자력의 시대로 넘어가겠다. 즉, 원자력의 컨셉을 완전히 B2B 기업 고객 쪽으로 돌려 세우겠다는 선언부터가 회사의 정체성입니다. 오클로가 하려는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원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원전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습니다. 설계하고 건설하고 소유권은 전력회사나 공공기관이 갖습니다. 즉, 우리가 발전소를 팔게요란 이야기입니다. 오클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우리 발전소는 우리가 짓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운영합니다. 당신은 그냥 전기를 장기 계약으로 샀으세요. 쉽게 말하면 분양이 아니라 임대입니다. 한 번 고객한테 전기 공급이 시작되면 그건 매달,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됩니다. 구독형 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은 누굴 상징하느냐? 일반 가정이 아닙니다. 정부기지, 방위산업시설, 초대형 데이터 센터 같은 초고전력 단일 수요처입니다. 즉, 전력 많이 쓰는 한 고객과 바로 붙어서 맞춤형 발전소를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이냐면 한 번 꽂히면 안 빠집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중간에 다른 데서 훌쩍 들고 올 수 없어요. 그냥 공급자 바꿀게요.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정의는 생명줄이라 갈아타기가 거의 안 됩니다. 즉, 계약만 따내면 굉장히 끈적한 반복 매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AI용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첫 핵심 계약 12기가와트. 오클로가 시장 전체를 놀라게 만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데이터 센터 기업 초대형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회사 스위치와 오클로가 20년 이상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형태의 마스터 파워 어그리먼트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최대 12기가와트입니다. 이건 그냥 계약 한 번이 원전 여러 개의 전력 규모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계약이 아직 완전히 구속력 있는 구매 계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위치와 오클로가 기본 틀을 짜놓고 각 프로젝트가 실제로 인허가 부지 기술 검증 단계를 밟을 때마다 개별로 확정 전력 구매 계약을 묶어가겠다는 구조입니다. 즉, 스토리는 엄청 크지만 디테일은 아직 단계별로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흥분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한 곳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 단일 캠퍼스 규모로 수백 메가와트, 심지어 1기가와트 이상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전력망에 의존하면 속도가 안 나오는 그 수요를 우리가 맞춤형 원자로 깔아서 전담 공급하겠다라고 한 회사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클로의 원자로는 작다. 근데 이 작다가 핵심이에요.
오클로가 내세우는 제품 이름은 아우로라 파워하우스입니다. 이건 우리가 떠올리는 전통적인 거대 원전이 아닙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에 제출 중인 컨셉을 보면 아우로라는 액체 금속 나트륨, 냉각식 금속 연료 기반의 패스트 리액터로 설계돼 있고 출력은 최대 약 75메가와트급으로 제시됩니다. 즉 기존 1000메가와트짜리 대형 원자로와 달리 캠퍼스 단위로 깔 수 있는 고밀도 전원 장치처럼 쓰겠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냉각 방식이 전통적인 고압 물 끓이기가 아니라 액체 금속 나트륨 기반입니다. 이건 효율과 출력 밀도를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과거 다른 나라들의 실험로에서 운전 안전 논쟁이 많았던 분야라 규제기관이 특히 예민하게 보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NRC는 2022년 오클로의 초기 신청서를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반려한 적이 있었고 안전성 연료 비확산 이슈를 매우 빡빡하게 보고 있습니다. 둘, 연료 전략입니다. 오클로는 기존 원전 연료만 쓰는 게 아니라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 등 차세대 고속로용 연료, 더 나아가 미국 에너지부가 보유한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까지 염두에 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원자로를 만든다가 아니라 연료 공급망까지 민간이 직접 쥐겠다는 발상이에요. 이게 성공하면 값비싸고 희귀한 고급 원자로 연료 시장을 오클로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틀어줄 수 있습니다. 이건 SMR 업계 전체에서 매우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지금 차세대 소형 원전들의 기술적 병목은 연료 수급이에요. 오클로는 아예 그 병목까지 내가 공장 지어서 풀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규제와 일정은 2027년에서 28년까지 상업 운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클로는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INL 부지에 첫 상업 설비, 즉 첫 아우로라 파워하우스를 짓겠다고 공식화해 왔습니다. 이건 실험용이 아니라 실제 공급을 전제로 한 첫 상업 단위라는 점에서 상징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INL과 부지에 대한 인터페이스 합의를 맺었고 2027년 말 혹은 2028년 초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행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는 오클로의 사전 점검 1단계를 2025년 7월에 마무리하면서 이 회사가 정식 인허가 신청을 올리면 우리가 심사에 착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피드백을 준 상태입니다. 이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NRC가 말도 안 돼. 서류 다시가 아니라 일단 갖고 와. 우리가 공식 검토 테이블에 올릴 수는 있겠다라는 구간까지 갔다는 의미니까요. 정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전엔 너희 얘기 너무 공상 아니하였다면 지금은 그래. 일단 공식 심사 궤도에 올릴 수준까지는 들어왔다. 다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심사 시작 허가 완료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NRC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규제기관 중 하나입니다. 타임라인은 언제든 미뤄질 수 있습니다. 오클로도 실제 전기 판매 매출은 빨라도 2027년에서 2028년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 이 회사는 매출 0원짜리 초고평가 회사 상태로 계속 버텨야 합니다. 돈은? 기업 가치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 때문에 욕도 많이 먹는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뜨거운 논쟁입니다. 오클로는 2024년에 샘 알트먼이 설립한 Altus Acquisition Corp.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상장했습니다. 즉 SPAC로 우회 상장한 차세대 원자력 회사인 거죠. 이 과정에서 오클로는 수억 달러대의 현금을 확보했고 샘 알트먼은 회사의 대표적 후원자로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후 그는 이해 상충 이슈를 줄이기 위해 오클로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는 물러났는데 그 이유 자체가 AI에 필요한 전기를 오클로가 공급할 수 있게 하려면 오픈 AI 오클로 파트너십 같은 것도 깔끔하게 열어야 한다라는 맥락이었습니다. 즉, 목적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오클로는 아직 상업 가동한 원자로가 한 기도 없습니다. 전기 한 와트도 상업적으로 팔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2025년 현재 시가총액은 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주가는 1년 사이에 1000% 이상 폭등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AI에 전기 공급하는 회사라는 스토리에 올라타면서 사실상 AI 인프라 테마주처럼 움직였거든요. 일부 시점에서는 연초 대비 500% 이상, 상장 초기 대비 전체엔 500% 가까운 상승률이 언급됐습니다. 비판하는 쪽은 이건 매출 없는 회사에 20조 원 이상을 씌운 광기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반대로 옹호하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전 세계 전력 지도를 가래엎을 건데 그 시장의 첫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회사를 20조 원이라고 욕할 건 아니지 않나? 즉,
이건 그냥 에너지 회사가 아니라 AI 전력 공급 인프라 플랫폼의 초기 독점 후보라는 겁니다. 결국 투자자 시각은 이렇게 갈립니다. 지금 돈 버는 SMR 회사들은 작고 안전하지만 성장 속도는 느리다. 오클론은 아직 매출도 없고 인허가도 완료 전인데 대신 시장은 말도 안 되게 크고 계약 스토리는 이미 기가와트 단위다. 안정성 vs 스케일.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금 AI는 그냥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이 아닙니다. AI는 전기입니다. AI가 커지면 데이터 센터가 기가와트 단위로 전기를 요구하게 되고 그 전기를 기존 전력망이 즉시 못 준다면 AI의 성장은 전력 인프라에서 막힙니다. 오클론은 바로 그 문제, 즉 AI한테 정의 누가 대줄 건데? 에 정면으로 올라탄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계획이 성공하면 우리는 데이터 센터 옆에 붙은 전용 캠퍼스형 원자로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AI 기업이 자기만의 안정적인 24시간 전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건 사실상 IT 인프라와 에너지 인프라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이 회사가 실패하면 AI 전력은 결국 가스 터빈으로 돌리는 거지 원자력은 아직 멀었다라는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미국은 AI 수요를 국내 전력망으로 못 감당해서 컴퓨팅 인프라의 일부를 해외로 옮길 수 있다는 경고도 이미 나왔습니다. 즉,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단위 산업 경쟁력 문제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AI 정이 먹는 괴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괴물에게 전기를 꽂아줄 첫 민간형 원자로 회사가 오클로일까요? 아니면 이건 실리콘밸리식 약속, 아직 안 돌아가는 프로토타입에 시장이 너무 빨리 돈을 올려버린 걸까요? 당신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